그리고 이번 모아데이터의 청약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 투자자와 조금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모아데이터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모아데이터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4,000원에서 28,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24,000원보다 4,000원 낮은 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모아데이터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수는 모두 284곳이고 종합경쟁률 114.1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평균 수요 예측 경쟁률이 1202.64대 1입니다. 모아데이터의 수요 예측 경쟁률 114.19대 1은 평균보다는 매우 낮은 수요 예측 경쟁률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모아데이터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올해 8번째로 낮은 수요 예측 경쟁률입니다. 최근 수요 예측 경쟁률이 극과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은 청약들은 200대 1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이보다 높은 청약들은 1000대 1 이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하단 24,000원 미만에 가장 많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무려 171곳입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신청 건수가 58건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20.42%, 상단이 7.04%로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단 미만이 절반이 넘는 60.21%, 하단에 11.97%의 수요 예측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 분포가 좋지 않았기에 공모 희망가액 밴드 하단보다 낮은 2만원의 공모가가 결정된 것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간은 단 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개의 기관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건수 기준 0.35%이고 수량 기준으로는 0.88%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보유 확약은 장기인 6개월밖에 없지만 단 한 개의 기관이 신청한 비율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2021년 평균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16.34%였습니다. 모아데이터의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보다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모아데이터의 0.88%는 아예 의무보유 확약이 없었던 에드바이오텍과 스톤브리지 벤처스, 노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모아데이터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관 투자자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모아데이터는 경쟁률도 매우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아데이터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았고 의무보유 확약이 낮았던 청약들은 대부분 상장의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장한 VC는 올해 상장한 종목 중 유일하게 시초가가 공모가를 상회하였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 19,500원으로 공모가보다 30%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VC와 같은 예외 사항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 청약들은 공모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니 언제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데이터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배정 주식 숫자는 2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공모가 기준 40억 원 규모로 매우 작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모아데이터의 청약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개설하신 계좌는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그룹의 경우 최대 10,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0,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만 원입니다. 모아데이터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공모가 2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077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청약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물량은 0.88%밖에 되지 않고 해당 수량의 평균만큼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 크게 낮아지긴 어렵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42.9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462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5.59%, 기관 투자자가 25.81%, 일반 청약자는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모가를 반영한 주체별 유통물량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05억 원, 일반 청약자가 40억 원, 기관 투자자가 120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 물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모아데이터의 상장일 성적은 기존 주주가 얼마나 자기 지분을 빠르게 매각하는지, 매각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2년 상장 종목과 의무보유 확약 배정 전 유통물량을 비교해보면 모아데이터의 유통물량은 VC와 거의 비슷합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유통물량이 적고 인카 금융서비스보다는 유통물량이 많습니다. 모아데이터와 VC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C의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라 VC는 일반 청약자 비례 경쟁률이 91.81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있던 VC였지만 상장의 시초가가 공모가에서 제법 상승한 17,4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퓨런티어는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공모가보다 160% 상승한 따상을 잠시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수익이지만 퓨런티어는 경쟁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경쟁률이 5,000대 1을 넘었던 것입니다. VC의 경쟁률은 이에 비하면 5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VC의 경쟁률이 낮았기에 시초가 기준 16%만 상승한 VC가 청약 자금 대비 수익률로 계산해 본다면 오히려 퓨런티어 대비 5.4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VC처럼 경쟁률이 낮았던 청약들이 조금만 상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경쟁률이 너무 높았던 청약보다 더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요 예측이 안 좋은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리스크가 높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VC와 수요 예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VC는 모아데이터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였고 수요 예측 경쟁률도 모아데이터보다는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비교해보면 VC는 수량 기준 19.94%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지만 모아데이터는 0.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VC와 수요 예측 분포를 비교해보면 VC는 하단 미만보다 상단 초과가 많았고 하단보다는 상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아데이터는 상단 초과보다 하단 미만이 3배나 많고 상단보다는 하단이 훨씬 많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비교해보면 모아데이터보다 VC의 결과가 훨씬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일 유통물량은 두 종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VC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19.94%나 되었고 해당 신청이 의무보유 확약에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약 40억 원 줄게 되었습니다. 모아데이터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0.88%밖에 되지 않아 여기에서 크게 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아데이터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데이터의 기업 분석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데이터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안 좋았던 청약 중 VC는 상장일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아데이터도 VC처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낮지만 의무보유 확약에서 큰 차이가 있고 수요 예측 분포도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물량의 약 3분의 2가 기존 주주입니다. 모아데이터의 기존 주주들은 공모가에 비해 평단가가 매우 낮습니다. 유통 물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도만 없다면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존 투자자들이 매각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상장일 좋은 결과를 냈던 VC의 경우도 기존 기관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지분을 전량 매각한 주체는 중소기업은행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을 해도 상장일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아데이터의 청약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 투자자와 조금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참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밴드 하단 미만이 훨씬 많았던 국내 기관 투자자와 달리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은 수요 예측이 몰렸고 하단 미만 수요 예측은 밴드 상단 초과보다 상당히 적은 수량입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단 한 개의 기관도 해외 기관 투자자입니다. 단 한 개의 해외 기관 투자는 최대 청약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 한도인 60만 주를 풀 청약하면서 6개월 확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모아데이터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기는 매우 어려운 청약입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우 좋게 본 만큼 어떤 점인지 찾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경쟁률에 따라 아주 적정량만 청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겐 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